전기차 태아조 테슬라 실적 발표에 월가가 환호한 진짜 이유, 주가 $600 목표 유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도 핫한 소식 들고 왔는데요. 혹시 테슬라 주주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테슬라 관심 있으신 분들? 그럼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실적 발표 내용이 진짜 심상치 않거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6년 1월 2일이죠. 불과 6시간 전에 테슬라가 2025년 4분기 그리고 연간 생산량하고 인도량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월가의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바로 분석 노트를 내놨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웻부시라는 회사의 댄 아이브스라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테슬라를 계속 추적해온 베테랑 애널리스트인데, 이번 실적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예상보다는 낫다, 그리고 2026년을 향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이다 라고 평가했어요. 그럼 실제 숫자를 한번 볼까요? 테슬라가 2025년 4분기에 생산한 차량이 43만 4,358대예요. 그리고 실제로 고객한테 인도한 차량은 41만 8,227대고요. 이게 분기 실적이고요. 그럼 2025년 전체로 보면 어떻냐? 생산량이 165만 4,667대, 인도량이 163만 6,129대예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테슬라가 며칠 전에 자기네 웹사이트에 직접 컨센서스 수치를 올렸대요. 여러 회사들이 예측한 숫자들을 모아서 정리한 건데, 거기서 연간 목표치가 164만 752대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163만 6,129대를 달성했으니까 약 4,000대 정도 모자란 거죠. 솔직히 말하면 목표에는 살짝 못 미친 건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게 괜찮다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댄 아이브스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보면요, 두려워했던 것보다는 낫고 2026년으로 향하는 테슬라 스토리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핵심은 두려워했던 것보다는 낫다는 표현인데요, 솔직히 시장에서는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괜찮게 나왔으니까 오히려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차량 인도 말고 테슬라가 정말 잘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에너지 사업이에요. 2025년 전체 에너지 배치량이 46.7GWh를 기록했대요. 이게 뭐냐면요, 테슬라가 만드는 배터리 저장 시스템, 태양광 패널, 이런 에너지 관련 제품들의 판매량인데, 이게 진짜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하면은 전기차만 생각하는데 사실 에너지 사업도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거든요. 자, 그럼 데나이브스는 차량 인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그는 테슬라가 성장으로 돌아가려면 분명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에서 $7,500짜리 세금 공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문제인데, 왜냐하면 전기차 사는 사람들한테는 $7,500가 정말 큰 돈이잖아요. 이게 없어지면 당연히 구매 의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유럽에서의 지속적인 역풍이에요. 유럽 시장이 테슬라한테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데,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규제도 까다롭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데나이브스는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2026년에 강력한 한 해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인공지능 집중 로보택시 개발, 사이버캡 개발, 그리고 에너지 사업 때문이래요. 데나이브스가 직접 쓴 내용을 봐볼게요. 두려워했던 것보다 나은 인도량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2026년으로 향하는 테슬라 스토리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이다. 1월 28일에 있을 회사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를 기대한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1월 28일에 실적 발표 콜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론 머스크나 경영진이 직접 나와서 앞으로의 계획을 더 자세히 설명할 거거든요. 그리고 데나이브스는 이어서 2026년 내내 AI 밸류에이션이 초점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앞으로 1년 동안 2조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고요. 더 나아가서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2026년 말까지 3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3조 달러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현재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정도의 가치인데 테슬라가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데나이브스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로드맵과 함께 본격적인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가능하다고 봤어요. 특히 회사가 지난 몇 주 동안 오스틴에서 사이버캡을 테스트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2026년에 출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점징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4월이 5월부터 사이버캡의 중요한 대량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래요. 댄 아이브스는 이걸 테슬라의 AI 밸류에이션을 여는 황금알을 닿는 거위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잠깐 사이버캡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건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예요. 운전자 없이 손님을 태우고 다니는 택시인 거죠. 일론 머스크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비전을 얘기해 왔는데 드디어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오스티에서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건 진짜 상용화가 머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투자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차량 인도 숫자였어요. 분기마다 몇 대를 팔았느냐, 전년 대비 얼마나 성장했느냐, 이런 게 회사 건강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였던 거죠. 근데요, 2025년 그리고 2026년 들어서면서 이 관점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제는 단순히 차만 파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완전 자율주행 기술, 배치 옵티머스, 프로젝트 AI 개발, 사이버캡 같은 것들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여기서 옵티머스 프로젝트는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이것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차량 인도량이 여전히 중요하긴 한데 예전만큼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테슬라의 전체 비즈니스 환경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차를 팔았느냐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그 중요도가 줄어들고 있냐면 전체 그림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지고 있는 건데 그래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댄 아이브스와 웨드부시는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를 $600로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도 아웃퍼폼으로 유지했어요. 아웃퍼폼이라는 건 시장 평균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거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세요 라는 얘기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테슬라가 2025년 4분기에 생산 43만 4,358대인도 41만 8,227대를 기록했고요. 연간으로는 생산 165만 4,667대인도 163만 6,129대를 기록했어요. 목표치인 164만 752대보다는 약 4,000대 부족했지만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괜찮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특히 에너지 사업에서 46.7지가와트호러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어요. 댄 아이브스는 미국의 $7,500 세금 공제 혜택 소멸, 과 유럽에서의 지속적인 어려움 같은 도전 과제들이 있지만 AI 집중 로보택시, 사이버캡 에너지 사업 덕분에 2026년이 강력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전망했어요. 특히 오스틴에서 사이버캡 테스트가 시작됐고 4월이나 5월부터 본격적인 대량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2조 달러,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3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대담한 전망도 내놨고요. 이제 테슬라를 볼 때는 단순히 차량 인도 숫자만 보면 안 돼요. 완전 자율주행 기술, 옵티머스 로봇, AI 개발, 사이버캡, 에너지 사업 같은 다양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거죠. 1월 28일 실적 발표 콜에서 경영진이 어떤 얘기를 할지도 정말 주목되고요. 자, 여러분은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볼게요. 그리고 테슬라 관련 소식이나 다른 흥미로운 투자 정보들 계속해서 태저 채널에서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하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